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는 이제 ADC의 어떤 이론을 배웠어요. 오늘도 사실 이론이 많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실습 위주의 이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ADC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가변 저항을 연결을 하려고 해요. 이게 회로도고요. 어떻게 연결할 거냐? 제가 이미 연결해 놨거든요.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이에요. 여기가 1번이죠. 1번, 2번, 3번.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설명했듯이 여기로 3V가 들어오고요. 3.3V죠. 그리고 여기가 그라운드예요. 그러면은 이쪽 P2 쪽에 아날로그 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ADC가 1번 핀은 항상 3.3V가 유지가 되고요. 왜냐면 그라운드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고, 2번은 이 가변 저항을 조절을 하면은 이 2번의 값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로 와서 와볼게요. 1, 2, 3번 기억하세요. 여기 순서대로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입니다. 이건 어떻게 알았냐? 찍어봤어요.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놓고 여기 위에가 1번, 밑에가 2번, 3번이잖아요. 태석기를 이렇게 두고 이 상태에서 여기가 1번, 그리고 여기 그라운드, 여기를 이렇게 해서 왼손으로 찍을게요. 그러면은 3.29V가 찍힌 거 볼 수가 있어요. 3.3V로 딱 떨어지진 않지만 어쨌든 어림 잡아서 3.3V가 들어오죠. 이 상태에서 1번하고 지금 3번을 찍은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어디를 찍느냐? 2번 부분을 찍을 거예요. 2번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서 지금 이게 제가 1번 찍었죠? 그 다음 칸 여기 보이시죠? 여기 2번, 여기를 찍을 거예요. 자, 여기를 찍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지금 보면 0.1mV네요. 거의 0V에 가깝죠? 그럼 여기서 이 값을 파란색으로 돌려볼게요. 돌리면 어떻게 돼요? 값이 변하죠? 돌리고 있어요. 최대치로 돌리면은 한 3.0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이게 왜 그런가?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원래 여기가 3.3V가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3.0V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 우선 요거를 해결하고 싶으면 떼볼게요. 여기 연결된 걸 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뺐다가 꼽을게요. 뺐다가 꼽고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여전히 3.0V를 공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 번만 완전 끄고요. 켜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가 좀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원래 3.3V가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로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 끝까지 돌리면은 저항이 0이 돼서 3.2V가 돼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정리를 할게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입력이 지금 3.274가 들어가고 있어요. 가변 저항을 조절하면 값이 바뀌어요. 여기 보면 지금 3.0이죠. 이렇게 살살살 돌리면 저항이 늘어나요. 그래서 흐르는 볼테이지가 이제 적어지고, 살살살 돌리면은 저항이 약해지면 거의 0에 수렴하게 돼요. 3.3이 거의 나와야 되는데 거의 최대로 돌려도 약간의 저항이 걸리죠. 이거는 올바르지 않은 상황이에요. 저항이 아예 안 걸려야 되는데 걸리고 있어요. 아무튼 저항이 늘고 줄고 된다, 그거를 보면 됐어요. 하드웨어적으로는 이렇게 동작한다. 그럼 돌아와서 한번 세팅을 해보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OC 파일을 이제 세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오랜만에 본 프로그램이죠. 그쪽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IOC 파일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거는 사실 다 안 써요. 요거만 딱 하나 쓸 거예요. PA2. 왜 PA2냐? 그거는 그냥 저희가 그렇게 정했어요. 데이터 시트를 PA2에 연결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그걸 따르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ADC로 이제 세팅을 할 거예요. 2로 세팅해도 되고 1로 세팅해도 되는데 1로 세팅하겠습니다. 1로 세팅을 하고 여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ADC2 in 이 채널로도 쓸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없앨게요. ADC1 채널 2번으로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모드가 있는데 이거는 인디펜던트 모드로 이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오른쪽 정렬, 그리고 스캔 컨티뉴 모드가 있고 컨티뉴스 컨버전이 있는데 이걸 그냥 이네이블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하시면 돼요. 레귤러 컨버전 모드에서 이네이블, 그리고 우리 이게 채널이 몇 개냐라는 뜻인데 하나, 그 다음에 컨버전 시작을 이제 뭘로 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좀 이따 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소프트웨어로 하고 우선순위는 1, 그리고 채널은 2로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샘플링 사이클은 적당히 하죠. 이 정도. 그리고 난 다음에 저장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코드 제너레이션이 되거든요. 기다리고 나면 그러면은 이제 컴파일이 되고,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ADC1이 이닛이 되기 위한 요 함수가 이제 선언이 되고, 쭉쭉쭉 내려보면 이거는 전 코드의 잔해니까 지울게요. 여기 보면 ADC1을 이닛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별게 없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코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코드를 넣을 거냐? 그냥 여기 있는 코드를 이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넣고 이거를 쭉 넣으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일단 생각 없이 이걸 넣을게요. GPT를 활용해서 그냥 구현해달라고 했어요. 요즘에 또 핫하잖아요.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최고인 것 같죠? 부터 이걸 쓸게요. 여기다 넣을게요. 그다음 while문 돌아가는데 이것도 그냥 복사해서 여기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다만 요거를 관찰하기 위해서 요것도 좀 관찰을 할게요. 이게 원래 뭐였죠? uint 16이었네요. 요거를 관찰하기 위해서 전역 변수를 선언을 하겠습니다. 좀 지역 변수처럼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다 넣느냐, 유저 쪽에다 넣을게요. 유저 쪽에다 여기다 uint 16t 이렇게 넣을게요. 이거 선언했고, 또 선언한 게 m 볼테이지. 여기서 요거를 아까 위에, 이게 아마 플롯 형태일 거예요. 근데 그냥 스택틱으로 할게요. 외부에서 접근 못하게. 그러면은 뭐 이제 초기화는 알아서 될 테고. 다 됐어요. 그럼 요거를 이제 보면 되는데, 무슨 코드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거 init 하는 거 있죠? init 하는 게 사실 여기 했네요 이미. 그러니까 이거 빼도 되겠네. 빼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타트를 합니다. 뭘 스타트를 하냐, 요런 것도 나중에 다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그냥 ADC를 이제 스타트 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컨버전이 다 될 때까지, ADC 정보를 획득할 때까지 여기서 이제 기다리는 거고요. 폴링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획득된 정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레지스터에 저장된 거를 가져와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온 정보를 계산하는 거예요. 볼테이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볼테이지로 출력을 하는 부분이 없죠. 그럼 출력을 하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놀면 되는데, 저희는 라이브 이쪽에서 패킷을 볼게요. 다 지워버리고, 패킷이 아니라 변수를 그냥 직접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면 이제 실시간으로 변하는 게 보이니까 이렇게 하고, 우선은 빌드가 되나 보죠. 뭐 에러가 있네요. 여기 m 이걸 넣어줬어야 되는데 변주를 바꿔놓고 다시 빌드 올. 에러가 6개가 있네요 이번엔. 이거는 이것도 지난 잔해인데, 원래 여기 핀이 요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임시로 이거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바꾸냐, 없어졌거든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합시다. 적당히 설정을 해주죠. 이렇게 바꿀까요?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코드 제너레이션을 다시 하고요. 이번에도 뭐 좀 오류가 있나 봐요. 사실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어가지고 그냥 지난 잔해를 다 지우면 되거든요. 해결이 됐네요. 그래서 워닝이 있긴 한데 뭐 이거는 좀 무시를 하고, 컴파일 됐으니까 돌리겠습니다. 디버그 누르면, 자 됐습니다. 돌려볼까요? 돌아가고, 아까 라이브 쪽 돌아가고 있네요. 그런데 값을 못 얻어오고 있어요. 왜 못 얻어올까요? 값이 0인가 봐요. 그래서 그러네요. 얻어오네요. 여기 볼테이지가 여기 나오고요. ADC 밸류 값이 나오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좀 봐볼게요. 여기 위에 있는 값하고 여기 있는 값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검증을 해야 되니까. 2번하고 3번을 찍어보면 되겠죠. 2.367 여기는 2.32 이렇게 나오죠. 좀 오차가 있긴 한데 1.9 여기는 이렇게 나오고 저기도 1.9 이렇게 나오죠. 0.7로 바꾸니까 위에는 한 0.6 정도로 나오고, 1V로 하면은 0.9니까 하여튼 오차는 좀 있지만 나오죠.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정확도까지는 아니어도 대략적으로 이제 ADC가 3.2다. 다시 3.2로 나오네. 이거 뭐 이래요. 아까 분명히 3.2가 안 됐잖아요. 제가 잘못 찍었어요. 아까 1, 2번을 찍었네. 그러니까 당연히 3.0밖에 안 나오죠. 3, 2번을 찍어야죠. 그라운드랑 2번이랑 0 저항으로 이제 나오는 게 맞죠. 그 다음에 0까지 나와요. 값이 최대로 올리면은 3.29 볼트까지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가변 저항 잘 동작하고 코드도 잘 동작하죠. 폴링 방식으로. 자, 여기까지는 이제 사용 방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챗 GPT가 이게 보면 코드가 잘 도니까 아주 잘 짜나 보다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 코드가. 그러니까 제가 바꾼 건데, 이게 ADC 스타트는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그거 보면은 스탑도 끝날 때 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쓸데없이 이걸 매번 하잖아요. 뭐 이런다고 해도 이제 코드는 돌아가긴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하고 빠르게 시간을 당기는데 쓰는 거는 맞는데, 결국에 인간이 아직은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인터럽트 방식도 있어요. 요거는 좀 이따가 최적화할 때, 4번째 최적화할 때 한번 돌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중요한 시간이에요. 데이터 시트를 이제 분석하는 건데, 우선은 데이터 시트는 여기 보면은 데이터 시트라고 있고 레퍼런스 매뉴얼이 있어요. 이제 이 두 개를 다 참고하시면 되는데, 여기 중에 이제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부분을 한번 봐볼게요. 중요한 거는 ADC가 12비트라는 거예요. V, REF 플러스 V, REF 마이너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게 뭐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일단 ADC가 12비트라는 거예요. 그림으로도 표현되어 있지만 데이터 시트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2비트 ADC라는 건 뭐냐면, 저번 시간에 그래프를 쫙 보여주면서 이렇게 전압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12비트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 2의 12승이에요. 계산해보면 4096이에요. 이 4096의 의미는 뭐냐면, ADC는 이렇게 파형을 그릴 때 높이축이 있고 시간축이 있다. 이 시간축은 우리가 while문에서 얼마나 더 빨리 이거를 게더링 하느냐, 이 시간을 쪼개는 거고, 이 4096은 뭐냐면 이 전압이 0V부터 3.3V거든요. 최고가. 이거는 왜 그런지도 설명해 드릴게요. 0부터 3.3V를 4096개로 쪼갰다란 얘기예요. 2에서 12비트가.
숫자가. 그래서 만약에 ADC가 32비트다 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0부터 3.3V를 더 어마어마하게 쪼개놓은 거예요. 그만큼 더 정밀하다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0부터 3.3V를 4096으로 쪼갰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0부터 3.3V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0V부터 시작 안 할 수도 있고요. 3.3V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0V를 시작하느냐 아니냐는 어디에서 판가름 나느냐,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VE, REF예요. 이건 레퍼런스라는 건데 이거는 ADC 값의 맥스를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V 레퍼런스가 만약에 3.3V가 아니라 2V를 넣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 3.3V가 아니라 맥스가 2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V를 4096으로 쪼갠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레퍼런스에 몇 볼트를 넣어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계산할 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보면 3.3을 넣었잖아요. 레퍼런스 값을 만약에 2V를 넣었으면 여기는 2.0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코드가 달라지게 됩니다. 구현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V 레퍼런스는 맥스 볼트를 정한다 라는 그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V 레퍼런스를 50V를 넣으면은 0부터 50V까지 측정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 시트에 써 있어요. 요런 이제 문구가 있는데 데이터 시트를 보다 보면 최소 이 V 레퍼런스는 1.8V보다는 넘어야 된다. 그리고 최대 3.6V까지 이제 넣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추가적인 내용인데 ADC를 계산할 때 클럭이 필요한데요. 그 클럭은 ADC 클럭이라고 하는데 그걸 받아서 이제 컨트롤한다. VDDA는 뭐냐면 결국에 전원이에요. 이 전원에 따라서 ADC를 연산할 때 속도가 달라진다. 뭐 이런 내용도 적혀 있어요. VDDA를 1.8V로 넣으면 좀 느린 속도로 ADC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